오늘은 저번 편에 말한 대로 라오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비엔티엔인데 저희는 라오스 남부 시판돈에서 시작해서 빡세를 거쳐서 비엔티엔으로 이동했거든요. 보트를 타고 시판돈에서 나와서 미니밴을 타고 빡세까지 간 다음에 빡세에서 다시 슬리핑 버스를 탔어요. 이게 23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라오스 슬리핑 버스는 2층 버스인데 1층, 2층에 2인용 침상이 쭉 있는 그런 구조예요.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약간 좀 더러운 편이었어요. 그렇게 23시간을 고생을 해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엔티엔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돌아다녔거든요. 가다 보면 커다란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빠투사이입니다. 빠투사이는 승리의 문이라는 뜻인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비엔티엔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이 빠투사이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엔티엔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재밌는 거는 프랑스에서 독립한 걸 기념하려고 지은 탑인데 프랑스 개선문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위에 공간은 되게 좁은데 그래도 창으로 전경이 다 보여서 괜찮더라고요. 이쪽은 반대쪽인데 라오스 대통령궁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파투사이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있어요. 이게 되게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광화문, 남대문 거쳐가는 세종대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난 약간 샹젤리제 거리도 약간 생각나더라고. 그것도 따라했나봐. 근데 이날 날씨가 정말 더웠거든요. 그래서 계속 냉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날씨에. 근데 비엔티엔에 북한 식당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러시네. 이름이 평양식당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진짜 평양냉면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은 진짜로 북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북한 정부에서 관리도 안 돼요. 북한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그런지 안에 사진을 잘 못 찍게 하더라고요. 아까 몰래 찍으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보여서 거의 찍지를 못했어요. 종업원들은 완전 한국식으로 이미 화장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뻐 보였어요. 주문하는데 김치 드시겠습니까? 해서 저희는 그냥 네 했는데 흉내낼 거야. 그냥 김치 드시겠습니까? 했잖아. 김치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4,000원씩이나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냉면은 저희가 생각한 평양냉면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약간 슴슴하고 이런 맛인데 거기는 그냥 양념장 팍 쳐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얘네들이 먹는 게 진짜 평양냉면인가 우리나라 평양냉면이 진짜 평양냉면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는 불교 국가인데요. 이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절이 이 비엔티엔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절에 한번 와보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절의 이름은 파탄루앙인데 13세기에 지어졌다고 하고요. 19세기에 태국의 침략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가슴뼈를 소장하고 있는 탑도 있다고 해요. 다 공사 중이네. 저 옆에 지금 불상들이 있는데 못 보는. 계속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도 해랑은 공사 중이라 볼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지 진짜 새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흔적이 별로 안 느껴지는 느낌이라 약간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파탕루앙 주변으로도 절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동남아의 절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더 안쪽을 보니까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이 절에 가면 스님이 팔찌를 묶어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마침 나오는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한번 여쭤봤었어요. 안녕하세요. 좀 스님이가 묶어주는 거예요? 일불 주고. 알고 보니까 기부금을 조금 내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팔찌를 스님이 채워주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돈을 어디다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실례를 한 게 아닌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스님이 조용히 축원해주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왠지 경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이상하다, 그치? 저기서 약간 난감한 것 같았어. 끊어질 때까지 하고 있는 거래 그냥. 다음으로 간 곳은 콥센터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는 과거 전쟁의 참상을 전시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전쟁인가 보니까 베트남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도 우리나라처럼 참전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베트남이랑 라오스랑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 그 사이가 전부 다 밀림이다 보니까 베트공들이 라오스를 통해서 막 숨고 또 여기로 물자를 옮기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라오스 정글지대를 폭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빨간 점들이 다 폭격 지점이거든요. 58만 번에 걸쳐서 200만 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발탄이거든요. 센터에 가장 많이 전시된 게 바로 이 의족이에요. 불발탄에 당해서 다리가 잘린 사람들이 쓴 의족이거든요. 근데 이 의족이 진짜 의족은 너무 비싸서 시골에서 그냥 폐품이나 나무를 잘라서 의족을 만들어 썼다고 하네요. 라오스를 그냥 재밌는 나라? 물가가 싼 나라로만 생각하고 여행하기 쉬운데 라오스에 가신 김에 그 나라의 아픔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엔티엔에서 방비행을 거쳐 간 곳은 루앙프라방인데요. 루앙프라방에서 제일 유명한 게 탁발이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야지만 이 탁발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번 나가봤어요. 탁발은 스님들이 신자들한테 밥을 얻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구걸하는 건 아니고 약간 수행 방식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탁발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끼어들었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저희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탁발하는 스님들 중에 어린 스님들도 많은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라오스 남자들은 평생 한 번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스님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스님들이 자기가 받은 음식을 가난한 이웃들한테 또다시 나눠주더라고요. 루앙프라방에서 제일 유명한 폭포인 꽝시 폭포를 갔거든요. 꽝시 폭포는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시내 중심부로 나가면 호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가격을 높게 부르니까 흥정을 꼭 하시고요. 폭포가 딱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산책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폭포를 보는 거거든요. 중간쯤에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데가 하나 있던데 거기 역시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물놀이를 할 생각으로 수영복을 입고 갔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저희가 가는 길에 싸워가지고 싸우면은 여행하다 싸우면은 손해가 크지. 네, 손해가 큽니다. 놀 거 못 놀고 와요. 더 올라가면은 완전 큰 폭포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라오스 여행이 좀 기억에 더 남는 이유가 남부부터 북부까지 쭉 다 둘러봤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루앙프라방에서 여행을 마치는데 저희는 좀 더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농키아오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강을 끼고 있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농키아오에서는 뒷산에 한번 올라가보면 좋은데 저희는 여기가 그냥 뷰포인트라고 돼 있어서 크록스 신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입구에서 스틱을 주는데 스틱을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가파른 산이었어요. 그래도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변 풍경이 정말 탁 트여서 진짜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농키아오보다 더 시골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면 농키아오에서 배를 1시간 타고 들어가는 무앙우모이를 추천합니다. 여기는 근데 현지인들도 할 게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할 게 없는 걸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였대요. 근데 저희가 갔던 2017년도에는 전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자주 끊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아예 없고 그리고 식당도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확실히 오지마을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라오스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저희는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배낭여행자의 천국이라는 태국에서 저희가 뭘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